안녕하십니까. 잘 몰랐지만 알고 보니 쓸데있는 이야기, 줄여서 몰쓸이입니다. 신화 속의 이야기들은 민족의 기원과 성격을 말해줍니다. 또한 굉장히 함축적인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 단순한 재미로 볼 수만은 없죠. 신들의 이야기, 상상의 여러 생명체들,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영웅들의 이야기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연구 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특수성을 벗어나 보편적인 공통성을 지니는 이야기들을 만나면 우리의 상상력은 더욱 확대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리스 신화 속의 영웅 테세우스와 고구려 유리왕의 이야기가 가지는 서사적 구조의 유사성입니다. 영웅적인 탄생, 출생의 신의성, 비밀의 징표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그리고 왕위를 계승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세우스의 이야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테세우스 이야기.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는 후계를 이을 자식이 없어 항상 근심에 쌓여 있었다. 결국 아이게우스는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 신에게 기도를 올려 자식을 얻을 방도를 물었다. 그러자 아테네로 갈 때까지 포도주 뚜껑을 열지 말라라는 신탁이 내려졌다. 이런 신탁의 의미를 몰랐기에 그는 친구이자 트로이젠의 왕인 피테우스를 찾아가서 신탁의 의미를 물었다. 피테우스는 신탁의 의미를 알아차리고는 말하지 않고 아이게우스에게 성대한 연희를 베풀어 함께 술을 마시고 즐겼다. 술에 취한 아이게우스가 침실로 들어가자 피테우스는 자신의 딸 아이트라를 아이게우스에게 보내었다. 아이게우스는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아이트라를 발견했고 둘은 사랑에 빠졌다. 아이트라와 즐거운 시간은 흘러갔고 아이게우스는 자신의 나라 아테네가 걱정이 되었다. 마침 아이트라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전했다. 아이게우스는 마음속으로 기쁨이 넘쳤으나 일국의 왕으로 빨리 나라로 돌아가야 했다. 아이게우스는 아이트라를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바위를 들어 올려 그 밑에 자신이 차고 있던 칼과 신발을 넣은 다음 아이트라에게 말했다.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 이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자라면 아테네로 보내시오. 그리고 아이게우스는 급히 아테네로 떠났다. 마침내 아이트라는 사내 아이를 낳았고 이름을 테세우스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테세우스가 16살이 되던 해 아이트라는 테세우스에게 그의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남긴 말을 전했다. 테세우스는 바위를 쉽게 들어 올렸고 칼과 신발을 꺼내 들고 아테네로 출발하였다. 아테네에 도착한 테세우스는 이미 여정 속의 영웅담들로 아테네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테세우스가 도착하여 아버지인 아이게우스를 찾아가려 했는데 이미 아버지는 새로운 아내와 함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메데이아라 하였고 코카서스의 공주였고 영웅 이아손과의 사이에서 이미 두 아들이 있었으나 이아손이 자신을 떠나자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를 찾아왔다.
그녀는 아이게우스에게 자신이 자식을 낳아주겠다고 하여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게우스와 메데이아 사이에서 메도스가 태어났다. 아이게우스는 트로이젠에서 태어났을 자신의 아들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있었다. 메데이아는 아테네를 찾아온 영웅 테세우스의 소문을 확인하고 그가 바로 트로이젠에서 태어난 테세우스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영웅이 아테네로 왔다는 소식에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를 궁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연희를 베풀었다. 메데이아는 테세우스의 음식에 독을 넣었고 테세우스는 이를 눈치채고는 음식을 먹지 않고 아이게우스가 보는 자리에 아버지의 징표인 칼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순간 아이게우스는 깜짝 놀라며 테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하였다. 계획에 실패한 메데이아는 테세우스가 왕위를 계승할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인 메도스를 데리고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아테네를 떠나 그녀의 고향인 코카서스로 떠났다. 테세우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테네의 왕위를 물려받았다. 삼국사기 고구려 유리왕 이야기. 하늘의 신 해모수가 물의 신 하백의 딸인 유화를 만나 자식을 낳았으니 이름을 주몽이라 하였다. 해모수가 홀로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기에 홀로 남겨진 유화는 부여의 왕 금화가 보고 궁에서 살게 하였다. 주몽은 어머니를 모시고 부여의 궁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무예가 출중하여 부의 왕자들이 주몽을 시기하였다. 하루는 왕자들과 주몽이 사냥을 나갔는데 주몽이 사슴을 더 많이 잡자 사람을 시켜 주몽을 나무에 묶어놓고는 궁으로 돌아와 버렸다. 주몽은 묶인 채로 나무의 뿌리까지 뽑아서는 궁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재주에 놀란 부여의 대소왕자와 형제들은 더욱 주몽을 경계하고 시기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유화 부인은 주몽을 옛신앙자와 혼인을 시켰다. 결혼을 하면 이러한 시기감이 덜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주몽의 뛰어난 재주는 감출 수 없었고 마침내 주몽은 부여를 떠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주몽은 떠나기 전 부인과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임신한 예씨 부인에게 말한다. 부인,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남긴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칠각형의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시오. 만약 이것을 찾는다면 곧 나의 아들일 것이오. 이것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리고 오이, 마리, 혁보와 붉은 명마를 타고 부여를 떠났다. 유리는 주몽을 닮아 어릴 적부터 활을 잘 쏘았다. 어린 유리가 활을 가지고 참새를 쏘아 놀던 중 잘못하여 물을 깃는 부인의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 부인이 꾸짖어 말하였다. 이 아이가 아비가 없어서 이처럼 노는구나. 유리는 부끄러워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했다. 너의 아버지는 비상한 사람이라서 나라에 용납되지 못해 남쪽 땅으로 도망하여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었다. 아버지가 가실 때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남긴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칠각형의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시오. 만약 이것을 찾는다면 곧 나의 아들일 것이오. 라고 하셨다. 유리는 이 말을 듣고 칠각형의 돌과 소나무를 찾아 산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 어느 날 아침 마루 위에 앉아 있다가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다가가서 보니
주춧돌이 칠각형이었다. 그는 곧 기둥 아래를 뒤져서 부러진 칼 한 조각을 찾아냈다. 그리고 칼 조각을 들고 부여를 떠나 졸본으로 향하였다. 주몽이 부여를 떠나기 전 졸본에는 유력한 가문이 있었다. 5가문 중 계루부의 공주였던 소선우는 우태와 혼인하여 비류와 온조라는 2 아들이 있었다. 우태가 일찍 죽자 소선우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다. 마침내 주몽은 부여에서 세력을 거느리고 졸본으로 돌아와 비범한 재주를 부려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주몽을 눈여겨보았던 소선우는 주몽과 만나 마음이 통하였다. 소선우는 그녀의 막강한 경제력과 뛰어난 지혜로 주몽을 도와 나라를 건국하였다. 주몽은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지었고 소선우는 왕비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 유리는 부여에서 아버지의 징표를 들고 졸본 땅으로 찾아오게 된다. 유리는 궁으로 찾아와 주몽에게 자신의 부러진 검날을 보인다. 이에 주몽이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 그 조각을 맞추어 보니 칼에서 피가 나면서 하나의 온전한 검이 되었다. 이에 주몽이 유리에게 네가 나의 아들이라면 분명 너 또한 천신의 후신이니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내 앞에서 그 능력을 보이라 고 하였다. 이에 유리는 궁궐의 창에 구멍이 나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올려다보고는 즉시 몸을 날려 공중에 솟구쳐 창 구멍으로 새어드는 햇빛을 막아 기이한 신성을 보이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태자로 삼았다. 소선우는 주몽에게 청하여 많은 재물을 나누어 가지고 2 아들과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2 아들과 오간, 마려 등 18사람을 데리고 고구려를 떠나 남으로 향했다. 또한 이때 고구려에서 그녀를 따르던 많은 백성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였다. 남으로 향해 도착한 곳은 마한의 땅이었다. 그곳에서 마한 왕에게 뇌물을 주고 서북쪽 백리의 땅을 얻어 왕을 일컫고 국호를 백제라 했다. 그리스와 고구려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보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고대 문명의 교류와 민족의 이동을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진실은 2000년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 다시 한번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많은 상상을 더해가야 할 것 같네요.